네, 외국인이 팔아도 개인과 기관이 양대 시장에서 엄청난 매수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장은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테나 자산관리자문 이민우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또 함께 하는데요. 네. 시장이 많이 달라져 있죠. 네. 예, 그 가운데 궁금한 건 사실 원전입니다. 오늘 오전에 변동을 보였을 때 견조하게 상승 탄력을 유지해줬던 쪽이 또 원전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죠. 원전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작년에 이제 여기 나왔을 때 원전을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아갖고 원전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히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이제 작년에 원전 같은 경우는 추천했던 종목 같은 경우가 또 힘을 못 쓰기도 하고, 외부 모멘텀이 있어야만 원전 같은 경우는 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외부 모멘텀이 아니고 국내 모멘텀이 발생을 했죠. 정부 정책이 완전히 바뀌어갖고 국내 모멘텀이 발생하면서 뭐 이번 주에 그 대형 원전 2개하고 SMR 사실 SMR이 지금 뭐 되고 있는 데는 사실상 없지만 이것도 공식화했으니까 12년 금방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전 2개하고 SMR 짓기로 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내부 모멘텀이 생겨서 이게 쭉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단순히 국내의 어떤 뭐 전력 수요를 뭐 새로운 정책으로 간다 이것뿐만 아니고 AI나 데이터 센터 뭐 글로벌로 봤을 때도 전력 수요가 부족하니까 단순하게 이게 뭐 정책 하나 바뀌었다고 그냥 이걸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미국과 유럽도 계속 원전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니까요. 근데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단기 과열이 있어요. 요것 때문에 갑자기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실제 사업은 뭐 10년 사이에 이제 되겠지만 이게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그래도 한번 재평가를 서서히 좀 냉정하게 해볼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가장 궁금한 거 그렇다면 종목이죠. 왜냐하면 원전주, 대형주가 최근에는 막 가다가 공기업주 그리고 건설주 굉장히 많이 확산되다가 중소형주까지 움직였으니까요. 자, 만약에 전력단으로 확장해서 본다면 어디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까 했었는데 대한전선이네요. 예, 그렇죠. 원전하면 뭐 두산에너나 그렇죠. 아니면 뭐 한전기술, 뭐 이제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KPS나 뭐 현대건설 이런 쪽 같은 경우를 이제 대형 종목으로 좀 생각을 하실 텐데 원전에서 보면 이제 맨 끝단에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원전 섹터에서 주도 종목은 사실 아니지만 정책이라는 단일 수혜뿐만 아니고 외부 변수도 사실 영향을 좀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전, AI, 전력망 뭐 이런 전체적인 그리드를 재편하는 측면에서 수혜를 좀 볼 것이라는 거 좀 뭐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의 다양한 수혜가 여기에 이제 부과된다. 이런 측면에서의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측면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해외 수주가 계속 확대되는 것도 좀 계산을 넣어야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번 달에 뭐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송전망 초고압 전력망에 참여해서 뭐 1,000억 정도 이 정도의 수주를 뭐 새로 따는 것도 마찬가지고 아직도 싱가포르나 이제 카타르 같은 동남아나 중동에서의 초고압 전력망 이거는 굉장히 이제 고마진 사업인데 이런 것도 3조가 넘는 잔고가 남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전 섹터에서 지속적인 에너지망의 수혜를 좀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 탄력적인 움직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대한전선도 같이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양대 시장 움직임 지금 동시효과 구간 마무리 국면인데요. 플러스권 잘 나타납니다. 오늘 외국인이 현선물 매도 우위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이 그래도 매수 전환이 됐다라는 점까지 같이 전달드릴게요. 마무리하고 오시죠. 네, 목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 중에서 가장 많은 이목이 집중됐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까지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 콜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들 종목 중심으로 해서 오늘 굉장히 또 강한 시세 변동성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지수부터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180포인트가량의 변동성 위아래로 나타냈습니다. 그래도 결국에는 마감으로 갈수록 힘을 좀 내주면서 상승 잘 유지하며 마무리 지었죠. 1%가
가까이 올라가면서 5,221포인트에서 마무리 지었고요. 코스닥 지수는 오늘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2.7%가량의 탄력을 나타내면서 1,164포인트에서 마감했습니다. 환율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좀 안정세를 보이다가 오늘 또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원 가까이 상승하면서 1,426원 선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어서 수급 체크해 보겠습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은 1조 6천억 원이 넘게 거래소에서 물량을 던졌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그래도 1,346억 원어치 정도 매수 우위를 나타냈고요. 개인들이 확실히 코스피 지수를 이끌고 있습니다. 1조 4천억 원이 넘는 물량을 사들였습니다. 코스닥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힘이 강한데요. 그 안에서도 특히나 기관 쪽, 금융투자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2조 원이 넘는 물량들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비슷했고요. 외국인들은 2천억 원이 넘는 매수 우위, 그리고 개인들은 2조 원이 넘는 매도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주의 움직임은 머니맵으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섹터부터 좀 볼 텐데요. 미증시에서도 빅테크들의 호실적이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AI 설비 투자와 관련해서도 앞으로도 계속 기대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될 텐데요.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컨퍼런스 콜이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 또 실적을 내놓기도 했었죠. 그런데 실적이 모두 다 역대급으로 나왔지만 오늘 좀 주가의 방향성은 갈렸습니다. 장 초반에는 뭔가 세론으로 인식하고 매물이 좀 나오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엇갈리면서 끝났거든요. 삼성전자는 1%가 넘게 밀렸고요. SK하이닉스 2%가 넘는 강세를 그래도 유지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오늘 두 자릿수 급등세 확인되고요. 리노공업도 6% 가까이 올라가면서 끝났습니다. 제약 바이오주 오늘 전반적으로 선별적인 강세 확인되고 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최근에 좀 주춤하고 있죠. 알테오젠도 오늘 1% 정도 밀려났습니다. 삼천당제약이 10%대 급등,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파마리서치 오름세였고요. 클래시스가 오늘 두 자릿수 급등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금융주 안에서는 미래에셋증권이 오늘 17%가 넘는 급등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자동차 쪽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세 부담 속에서 좀 주춤했었고요. 어제 기아가 실적 발표 이후에 실망감이 좀 나오면서 쉬어갔었는데 오늘은 기아도 3% 정도 반등이 나왔고 현대차도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 콜 진행이 됐죠. 오늘 7% 정도의 강세, 현대모비스까지 오름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오늘은 전반적으로 일부 종목만 올랐는데 그 안에서 주목해 볼 게 바로 에코프로 형제입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나란히 또 새로운 기록을 경신하면서 이제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1위와 2위를 기록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알테오젠을 밀어내고 1위, 2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로봇 AI 쪽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9%가 넘는 강세를 보여줬고요. SPG도 오늘 오름세 확인됩니다. 이외에도 원전 관련주들 두산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 나란히 2% 정도의 강세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도 훑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위 기록했고요. 두산에너빌리티가 2위, 그리고 증권주들이 상당히 많이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강세 확인되는 가운데 SK증권이 오늘 상한가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는 IT 투톱이 1, 2위 기록했고요. 현대차가 3위입니다. 한미반도체와 삼성 SDI, 두산에너빌리티, 네이버 등등의 종목들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한광통신 오늘 두 자릿수 급등세 체크되고 있고요. 우리기술도 3% 정도 오름세입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는 나란히 1, 2위가 바로 에코프로 형제들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비롯해서 로보티즈와 SPG 등등의 로봇 관련주들도 눈에 띄고 미래에셋 벤처투자도 준상한가로 마감,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 비롯해서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오늘 장 막판에 상당히 강했습니다. 두 자릿수 급등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요일장 마감 현황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점점 무서워지는 시장인 게 돈이 계속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어제 이 시간 고객 예탁금 100조 얘기 나왔었는데 어제까지 103조 또 들어왔네요. 추가적으로 오늘 또 거래대금 58조 가까운 가운데 오늘 컨콜이 있었던 전자닉스 그리고 현대차까지 20조의 거래대금이 몰려 있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우리의 관심은 큰 종목군이 방향성을 어디로 가져가는가일 텐데요. 지금 이런 시장 속에서 그렇다면 뭘 봐야 할까는 정말 아픈 고민이면서도 행복한 고민이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고민이기도 하거든요. 오히려 이럴 때 분위기 변화는 의료기기 쪽에서 노려보자라는 포인트이시군요. 네.
무서우시죠?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고소공포. 예. 네. 지금 의료기기를 제가 말씀드린 예. 게 이제 지금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게 정상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제가 오늘도 내일도 계속 이제 외부에서 상담을 하거나 전화를 받으면 이거 정상이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실 시장에 정상, 비정상은 없죠. 그렇죠. 시정을 누가 정상이다, 비정상이라고 말씀을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사실 이제 돈이 들어오게 되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국면이 순환매나 재평가입니다. 재평가 중에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미 재평가가 끝난 그런 섹터가 그 의료기기 섹터라고 볼 수가 있겠었는데 지난달에 뭐 한번 이제 조정을 심하게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의료기기나 미용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심하게 조정을 한번 받았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 달에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부분이 뭐 지난달 뭐 그리고 작년 연말에 그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로 좀 들어온다. 그리고 또 중국에서 한일령 얘기한다. 그러면서 이제 한일령에 대한 기대감이나 중국인 관광객 들어오면서 뭐 의료기기나 미용 섹터가 많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는데 사실 그만큼 뭐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오히려 더 부진한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반면에 이게 이제 돈이 좀 들어오면서 수급의 영향으로 좀 올라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가뜩이나 또 이번 주에 또 정부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코스닥을 좀 코스닥처럼 키워야 된다. 이게 뭐냐 그러면 이제 이걸 해석하기에 좀 차이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술 기업으로 좀 키워야 된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좀비 기업 내보내고 네. 어떻게 좀 역동성 있는 기업으로 키워야 된다.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이제 수출 많이 하는 기업들, 자기 기술 있는 기업들 뭐 이렇게 키워야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 개인도 기관도 계속 코스닥 쪽으로 좀 들어오고 또 의료기기 측면에서의 그 수급도 많이 좀 들어오고 있어서 자금이 좀 순환되고 있는 측면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를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의료기기, 뭐 미용기기까지 넣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최근에 진짜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어서 예. 이제 눈에 속속 띄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매수도 열려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궁금하네요. 탑픽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왕좌였죠? 예, 파마리서치. 예, 그렇죠. 뭐 여기에 의료기기나 미용 이쪽은 많이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네. 있는 측면입니다. 이게 매출이 전년도에 5천억 원을 돌파했으니까 굉장히 많이 컸죠. 영업이익은 또 2천억 원대니까 사실 영업이익률이 40%라는 건 굉장히 높은 이익률입니다. 이게 뭐 그 반도체 회사도 아니고 이 정도의 영업이익률이라면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또 10년 사이에 이 매출액이 14배가 올라갔으니까 얼마나 크게 성장했는지를 이제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반도체 회사만큼 성장을 했는데 이게 그 리주단이라고 저는 잘 모릅니다. 안 맞아봐서 좀 맞아보고 싶은데 이게 아시죠? 알죠. 예, 저 한번 맞아봐도 되겠습니까? 이미 충분히 네. 좋으셔서 감사합니다. 주가에 좀 더 보탬이 되시면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그 에스테틱에서 성장률이 굉장히 지속되고 있는데 이게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로도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이제 유럽하고 미국에 물론 이게 150억 단위입니다. 이제 크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는 게 뭐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 국내뿐만 아니고 그 해외로도 수출이 확대가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이 이제 매출 성장에 굉장히 기여를 할 것이고 이익률도 40%대니까 우리가 여기서 좀 밸류에이션이 좀 재평가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이제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어디까지 상단 잡으세요? 제가 좀 일찍 말씀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여유 있게 저는 지금 이제 돈이 좀 돌고 있는 순환매 구간이기 때문에 좀 약간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 62만 원, 15% 정도를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손절가도 밑으로 한 14%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달 가격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뭐 이렇게 어떤 시장 충격이 있으면 이 정도까지는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가격이고요. 목표가는 62만 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추가 전략으로 삼성전기 여쭤보고 싶어요. 대체로 21선 닿으면 신뢰도 높은 반등 지점이긴 했었거든요. 네네. 지금이 딱 그 구간이긴 한데 여기서 들어가는 관점 유효하다고 보세요? 저는
이게 제가 출연을 안 한 지가 좀 돼갖고 예, 많이 갔어요. 많이 가갖고 저는 사실 지난주에 저 고객들하고 저는 이제 정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간다는 게 아니고 이제 느리게 올라가는 구간이기 네. 때문에 이걸 정리를 하고 더 빠르게 올라가는 걸로 좀 갈아탔는데 사실 삼성전기는 지금도 가지고 계셔도 네. 괜찮습니다. 추세는 이어갈 수 있다. 익절은 자유의 영역으로 남겨주셨네요. 자, 이민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앞으로의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1월 마무리장 준비 잘해보시죠. 고맙습니다.